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 깜짝 소식이 발표되었고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자, 테슬라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기분 좋게 $400를 돌파를 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40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승률은 무려 3.47%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 어떤 호재가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유력한 기관에서 테슬라의 목표치를 $800로 껑충 상향 조정했는데 이 소식도 영상 중간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관련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1월 20일 충격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소식도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시작할 때 $393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4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려 한 $1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분 좋게 $400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500를 향해서 테슬라 주가가 신발끈을 메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요즘 테슬라 주가가 무척 방어력이 좋다는 느낌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특히 테슬라 주식을 5년 이상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국채금리가 4.8%까지 치솟고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테슬라라면 10%에서 20% 기본적으로 빠지는 게 테슬라의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 2025년에는 정말 호재가 많고 전 세계 테슬라 투자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 주식이죠. 그래서 테슬라 조금만 조정을 받으면 바로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그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테슬라 굉장히 그 체력이 강해졌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자, 3번 보시면 우리가 경제 독립의 꿈을 이룬다는 것이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코 호락호락한 목표가 아니다. 쉽지 않은 목표다. 그래서 항상 멘탈을 잘 관리하면서 3일 경제 독립 TV와 함께 테슬라의 그 기업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악재를 먼저 살펴본다면은 유럽 최대 연기금이 테슬라 지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인데, 자, 이게 작년 3분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자, 작년 3분기에 그 테슬라의 큰 일이 이제 생긴 게 뭐냐면 그 매코믹 판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주주 보상안에 그 보상 못 해준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그때 이제 그 테슬라 투자자분들 전 세계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찬성표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매코믹 판사가 부결표를 던짐으로써 충격을 줬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유럽 최대 연기금에서 $6억 정도를 전량 매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한 $5억 이상 큰 손해를 보고 손절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머스크에 절대 맞서지 말라. 그리고 테슬라 주식은 쉽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럽 최대 연기금도 아마 지금 말은 안 해도 굉장히 속이 쓰릴 겁니다. 자, 후회할 걸 이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건데요. 자,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12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ABP 지난 3분기에 테슬라 주식 5억 7,100만 유로 하나로 약 8,605억 원 어치를 전량 매각을 했는데, 자,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비용 수익률, 책임 투자 요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 보수 패키지는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는 2024년 여름 미국 법원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자, 그래서 ABP는 당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례적으로 보상안이 높다 이런 이유를 해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다수 주주의 찬성으로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는 그 통과된 바가 있는데요. 자, 이때 조용히 전량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ABP가 테슬라 주식 매각 이후에 주가가 사실 2배 정도 급등을 했죠.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1, 2, 3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ABP가 지분 매각을 한 이후에는 그 리스크에 대한 경고 신호, 또 유럽 정치 개입 논란, 최근에 이제 그 머스크가 영국하고
독일 이런 데도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독일 극우정당 대회 X 통해서 그 대표와 생중계 그 인터뷰를 생중계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도 보여줬는데, 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의 그 테슬라 주식의 본연의 가치보다는 약간 이제 미운털이 바뀌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테슬라 주식을 6억 불어치 ABP는 매도를 했는데, 자 6억 불을 순매수한 게 국내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자 테슬라는 반드시 오른다. 지금 국내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의 매수의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최근 일주일 조정을 받자 지난 5일간만 그 6억 불 순매수를 했는데, 자 이건 아이러니컬하게도 작년 3분기에 ABP 유럽 연기금이 전량 매도한 물량과 비슷한 그런 규모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서학개미가 요즘 똑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표를 보시면은 서학개미의 순매수, S&P 500 지수 추이를 보면은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사들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1번 테슬라가 3억 5,028억 달러, 그리고 그 2배 TSLL 테슬라 불 2배, 이게 이제 2억 5,965억 달러를 사들인 거죠. 그 외에 브로드컴, 아이온큐, 엔비디아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면에 순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은 양자 컴퓨터, 젠슨왕 CEO 한마디 때문에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자 이게 2, 3, 4번으로 매도 순위 상위에 올라 있고요. 애플과 아마존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온큐는 매수를 하고 있죠. 자, 뒤에서 이제 보시면은 확인이 되는데, 자, 비트코인이 현재 시세가 1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2주 최고가는 1억 5,700이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는 1코인당 한 1,700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은 2.99%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가 7만 달러대로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요. 10만 달러 저항선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잠시 뒤에 그 테슬라 좀 더 업데이트된 소식 살펴보고 비트코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게시글에 이렇게 그 모델 섹시 모델 시리즈 4대하고 사이버캡, 로보밴, 그다음에 그 사이버 트럭, 그리고 세미 트럭까지 옵티머스 봇이 서 있는 모습까지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미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테슬라 주가 최소 10배에서 30배까지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나하나의 차량이 정말 예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세련된 모습과 미래는 미래다워야 한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죠. 딱 보면 애플폰을 보듯이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전기차가 맞다. 아주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미래 디자인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 393달러인데 이게 우측에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모습이 지금 테슬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오늘 408달러까지 장외에서 거래가 그 애프터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3번 10배가 상승한다면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머뭇머뭇 거리다가 다시 한번 엔비디아 10배 상승을 놓친 게 테슬라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시장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항상 우리가 경제 독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나의 그 작은 종잣돈을 가지고 조금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잘 이 테슬라 기업을 관찰하면서 부족한 수량을 늘려가는 기회로 삼으셔야겠습니다. 자, 절대 떨어졌다고 해서 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현재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그 게리 블랙은 중도 성향의 그 테슬라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면보다는 월가의 그 입장에서 테슬라를 분석하는 투자자인 그 분석가인데, 자, 지금 게리 블랙조차도 이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자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 FSD의 유저들이 그러니까 그 505마일
그 키로로 환산하면 812km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죠. 그러면 왕복할 거리 정도 해야 개입이 이제 될 정도로 지금 테슬라의 FSD 13.2 버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일론 머스크가 괜히 3개월 뒤면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FSD 13 버전이 완성된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 이런 실제 데이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가장 중요한 거는 FSD 자율주행의 그 감독에서 이제 그 비감독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실행되는 건데, 자, 하반기까지 이제 목표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이제 그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준다면은 테슬라 주가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실제 여기 이제 항목별로 잘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 전 세계 유저들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를 다 받아서 이렇게 통계를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진녹색의 그 표시가 13.2 버전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그 정규 화면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한편 그 사이버트럭 FSD 자율주행 능력이 이제 공유가 된 영상인데요. 자, 이렇게 그 눈길에 커브 보기만 해도 조금 길이 꼬불꼬불한데 이 코너링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리고 그 이 이제 눈을 치운다고 눈을 쌓아놓고 이런 게 있는데 눈더미도 피해가는 그런 이제 사이버 트럭 주행 모습을 에피소드 영상으로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지금 트윗을 하고 있는데, 자, 펠컨 그러니까 드루건 크루에서 포착된 그 우주의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암울한 일도 되풀이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 결국은 좀 시야를 넓혀보면은 우리는 광활한 우주에 지구라는 우주선 속에 하루를 보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엽적이거나 부정적인 거나 작은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일론 머스크처럼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그 사소한 그 문제점, 일들이 아주 작아 보이겠죠? 그게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 뭐 테슬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 지금 화성 가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일론 머스크는 중요한 자료를 공유를 했는데 이 FSD 13.2 버전의 분리간 고속도로 주행거리 능력이 750% 상승한 그래프를 지금 리트윗을 하고 있는데요. 자, 12.5 버전이 85라면은 13.2 버전은 이렇게 724% 개선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13 결국은 FSD 자율주행 13 버전이 어떻게 최종 완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트럼프 2기가 출범되자마자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중국에서 4월부터 이제 자율주행을 허용한다는 그런 속보가 떴는데, 자, 그거 맞물리면 이 미국의 1월 20일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중국에 절대 이제 자율주행을 뺏길 수 없으니까 자율주행의 그 전격 허가 빨라지리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스타링크 소식인데요. 자, 스타링크 회유론자들은 사실 미국의 그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쓰다 보니까 비용이 더 비싸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실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아프리카 국가들 케냐, 짐바브웨 그리고 가나, 이 제가 붉은색 박스 표시를 한 거 보면 요금이 미국 현지에서 그 예를 들어서 ISP 그 스페이스X를 통한 스타링크 서비스의 이용 요금이 오히려 이 아프리카 나라가 더 저렴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허가 신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SKT, KT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타링크 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유저가 늘어난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테슬라 주가에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그 LA 지금 산불이 아직 진화가 안 됐는데 이때 조용하게 움직여서 실제 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자, 스타링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전기가 끊어진 그 곳에 사이버 트럭 그 전기 배선 지원도
해주고 또 직원을 통해서 그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야말로 진정하게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돕고 있다. 자, 그런 그 영상이 여기 있어서 에피소드 영상으로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정주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는 중간에 슬금슬금 그 장마감 401, 402, 403달러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기분 좋은 테슬라의 그 상승, 유일하게 상승을 했죠. M7 주식 중에서. 자, 지금 FSD의 그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는 소식, 그리고 로복텟이 2025년 출시. 자, 이제 그 리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 고속도로에서 750% 개선된 FSD 13.2 버전, 이 소식도 계속 리트윗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서 테슬라가 아우디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빨리, 기존 레거시 업체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제 독자적인 회사 구축이 점점 가속화되는 느낌입니다. 자, 론 바로는 이제 전설적인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로 유명한데요. 자, 일론 클립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시 리트윗을 하고 있는데, 자, 다른 사람들은 주가만 보고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동안에 일론 머스크는 초점을 긴 미션, 그러니까 화성에 간다는 미션에 맞추고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경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주가, 테슬라 주가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큰 틀에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테슬라를 이끌어가는 것.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성장하는 그 목표가 인류를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 다양성 종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테슬라 전기차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래야지 그 자금을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론 바론이 이렇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지금 트윗이 올라온 겁니다. 자, 지금 허버통 아주 이게 중요한 이제 보고서인데요. 자,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너스가 테슬라의 그 목표 타겟을 자, $400에서 $430로 상향 조정을 발표했는데, 자, 여기서 최고 불 케이스에는 $800까지 갈 수 있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자, 물론 이제 테슬라는 아직 EPS 기대 심리 대비해서 EPS 성장률이 주가의 아웃퍼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맞는데, $800까지 전망한 이유는 그만큼 로보택시 그리고 FSD 자율주행, 자,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또 사이버캡, 반값 전기차 출시, 자,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모건 스탠리조차도 테슬라를 굉장히 불리시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월가에서 이제 속속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자, $500가 아니라 $600가 아니라 이렇게 800, $1000까지 예상하는 기업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케이스 $800 간다. 그리고 400, 종전 400에서 430은 간다. 자,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지금 일론 머스크 2026년 옵티머스 봇을 100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10만 대죠. 100K니까 10만 대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 관련된 짧은 영상 한 4분 정도 되는데, 요것도 원어로 한번 영상 뒷부분 에피소드 영상으로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테슬라의 긍정적인 호재, 주가를 끌어올릴 그런 호재가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A 화재 때 배터리 지원부터 이 페타필타, 그러니까 그리고 FSD 자율주행 완전 개방을 통해서 LA 거주민들의 안전을 도왔던 일론 머스크 팀, 사진이 지금 리트윗으로 공개돼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모델 Y 주니퍼가 이렇게 위장막이 가려진 채로 주행을 하는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발견이 되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상하이하고 이제 대한민국 주문이 들어갔죠. 그리고 상하이에서 이제 생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출시도 임박한 거 아니냐. 자, 이런 지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아우디를
추월했다는 소식 연이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오른쪽이 그 아우디, 왼쪽이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그 2024년 아우디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167만 대를 차량을 판매했고, 테슬라는 2024년에 179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자, 아우디의 순수 전기차 모델 인도량은 전 세계적으로 8% 감소한 약 16만 4천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전 세계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테슬라와 아우디 지난 10년간의 그래프 변화를 보면 붉은색 그래프, 테슬라는 2015년부터 지옥에서 살아온 그런 그래프 형태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179만 대를 찍어낸 거고, 아우디는 2015년부터도 꾸준하게 그 유지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 180만 대까지 유지를 하다가 이게 지금 167만 대로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존 레거시 기업 그리고 테슬라, 혁신적인 기업 테슬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인 메리템이 공유해준 트윗에 의하면은 미 교통부가 금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청자에게 그 이제 보조금 지원을 발표했다는데, 테슬라의 1억 달러 규모 지원금, 자, 이거 통과가 안타깝게 안 됐죠. 관련 그 자료 뒤에서도 보실 건데요. 정말 일론 머스크가 한숨 짓는 트윗을 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가 모델 Y 주니퍼를 그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주에 출시를 했는데, 2024년 기준으로 테슬라 모델 Y는 또 한 번 2024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자, 요점 기분 좋은 소식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필리핀에서 테슬라 모델 Y를 주문한 고객은 배송이 시작될 때 업그레이드된 주니퍼 모델을 그 자동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테슬라는 말했는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 연기금 소식 영상 서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6억 불 급하게 매도를 던졌는데 현재 11억 불, 그러면 차익이 만약에 안 팔았다면 5억 불을 벌을 수 있었는데, 이 돈은 원화로 환산하면 7,345억 원을 그냥 벌 수 있는 기회를 그 날려버렸다. 정말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절대 테슬라에 맞서지 마라. 이 교훈을 잠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 테슬라 라티님이 그 메탈 색상의 새로운 테슬라 모델 Y 그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자, 하단에 보면 이제 블루, 그리고 위에가 이제 그 메탈, 그 메탈 색상의 새로운 주니퍼 모델. 지금 여러분 요 모델을 보시고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 한번 마음속으로 행복한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의 뒤끝이 정말 무서운데요. 또 한 번 그 테슬라 EV 대형 굴착 장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1억 불 지원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자, 조 바이든 아주 끝까지 뒤끝이 있는데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모델 Y 주니퍼 출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 1월 달에 출시가 그 생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에 의해서 유럽 시장까지 이제 주니퍼 업그레이드 모델이 나오면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깜짝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테슬라 모델 Y 그 주니퍼 모델 그 로보택시를 대비해서 그런지, 자, 이렇게 무선 자동 충전 기능이 있다는 소식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최종 컨펌을 받아야겠지만, 자, 이런 루머가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주니퍼가 이렇게 무선 충전이 된다면은 사람 운전 감독 하에 자율주행을 바로 실행해 볼 수 있겠죠. 또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무인 충전이 되니까 충전기를 누가 꽂아줄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그 무인 자율주행 FSD의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소식이 지금 속보로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새로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1월 13일 화요일에 기가 베를린에서 시작이 된다. 경영진은 이날 오전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소식으로 좀 넘어가면은요,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사지 않는다면 사야 되고, 가격이 당신이 사는 유일한 이유라면 사지 말라. 바로 크립토 커런트의 그 비트코인 사야 할 때는 이때다.
주기영 대표가 지금 트윗을 올린 걸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제이미 다이먼, 이분이 참 여러모로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유독 비트코인 분야에서만큼은 비트코인은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또 그렇게 안 좋은 일에 비트코인이 쓰인다. 이러면서 계속 부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속셈으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비트코인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도 좋은 댓글로 많이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먹을 불끈 쥔 그 트럼프 1월 20일 이제 2기 출범을 하는데요. 트럼프는 서명예정 비트코인 그리고 1일차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좋은 정책이 발표될 확률이 높고 또 이 비트코인도 좋은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행정명령 어떤 내용으로 내려질지 이렇게 지금 기사를 보고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 1월 20일이면 이제 채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자, 마이크 세일러의 마이크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치 회사의 CEO가 45만 개의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비트코인을 좀 더 사들였죠. 그래서 이 레이저 아이 마이크 세일러 회장의 행보가 전 세계인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이 앞으로 일본 기업도 그렇고 전 세계 기업이 계속 따라쟁이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수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미국 패권 위주로 세팅이 돼서 더 정말 디지털화 자산으로 구축이 되면서 더 입지를 견고히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에 관한 이제 인터뷰 영상이 나와서 여러분과 에피소드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트럼프가 이 월스턴 포스트지 발표대로 취임 첫날 1월 20일 비트코인 또 알트코인에 대해서 중요한 발표를 한다면은 한 번 더 우리가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제 1월 20일 과거보다는 제가 봐도 좀 꼼꼼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잡음도 별로 없으면서 조용히 사실 옛날에는 좌충우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이제 목소리를 직접 내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대통령 그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1월 20일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테슬라의 주가 오늘 장외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403달러까지 지금 치솟아서 400선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제 500달러 향해서 힘차게 출발을 했고요. 자, 다른 종목들 비트코인은 1억 3,800만 원, 94K, 그리고 도지코인은 490원, 그리고 팔란티어는 64달러, 아이온큐 27달러, 특히 아이온큐가 조금 더 하락폭이 큰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328달러, 지금 보합 수준의 시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주화면으로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403달러 된 기분 좋은 모습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만 이렇게 8.57달러 장외에서 훌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종가 마감은 403달러로 기분 좋게 400달러를 돌파했는데, 자, 우리가 1차적으로 500달러를 돌파하면서 3번 2029년의 목표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최소 1000달러 1대10 주축 분할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바이앤홀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조너스의 모건 스턴리 불케이스에서는 테슬라 800달러 돌파한다. 자, 이거를 항상 잘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소식, 비트코인 소식으로 준비를 좀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 독립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게 경제 독립입니다. 자, 여러분 멘탈 꽉 부여잡으시고, 지금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매크로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 본질적인 기업 가치 잘하고 있는지 그걸 빈틈없이 체크를 하시고, 또 비트코인도 지금 4차 반감기 제대로 된 랠리를 보여주지 않았죠. 아마 이제 2025년 상반기부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힘찬 경제 독립의 발걸음을 내딛는 보람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신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을 남기지 마세요. 7번째 원칙.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로 표현된 정보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탈중앙화되어야 하며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윤리적으로 안정적인 암호화 네트워크를 찾고 있고, 그런 네트워크가 바로 비트코인이라면 실소유한 것이 곧 그것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보다 더 강한 누군가의 허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이든 주지사이든 국가든 회사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소유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빼앗길 때까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몰수나 세금을 통해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규제에 의해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요소가 없다면 시간의 흐름, 엔트로피, 그리고 혼돈에 의해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예외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소유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고 혼돈이 클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아무도 비트코인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입니다. 그것은 재산의 원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8번째 규칙. 모든 사람은 마땅히 받을 만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얻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는 결정은 겸손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확신과 용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을 극복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관습, 의식, 관행, 그리고 모든 역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명확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히 보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때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12월 저는 비트코인을 보고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비트코인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온라인 도박처럼 될 것이다. 큰 실수였죠. 그 당시 비트코인은 $892였습니다. 전 제가 마땅히 받을 만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이죠.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했을 때는 $9,500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 $95,000에도 사고 $950,000에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950,000에 도달하면 TV에 불평하는 사람이 나와 지금은 과매수 상태다. 다소 과열된 상태이며 $700,000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800,000로 올라가면 그제야 구매하겠죠. 그들은 자신이 마땅히 받을 만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고전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라 라는 말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되는 카지노를 운영한다면 광고에 이렇게 고지할 것입니다. 우리 카지노에 오세요. 하지만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도박하세요. 만약 제가 어떤 투자 사기를 운영하며 여러분의 돈을 받아 플로리다, 늪지대를 사거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암호화폐, 토큰, 카지노, 투자,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확률이 자신에게 불리한 도박과 도덕적으로 동등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셈이지 않나요? 인제가 제안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이 질 가능성이 높은 어리석은 게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바를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그 바는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는 정말 맛있는 음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일을 하지 않는 저녁에만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정직하죠?
여러분은 바에서 술에 취하게 될 것이고 다음날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올 필요 없는 아이들만 스쿨버스에 태우세요. 라고 말하지 않죠. 목적지에 도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비행기표를 사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의 기술자들은 정말 반대편으로 가야 한다면 이 다리를 건너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만 비트코인을 사세요. 전 애매하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애매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벽한 화폐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세상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 위험은 불리하게 쌓여있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죠. 비트코인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세상이 온갖 인위적인 지표로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렇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저렇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률은 2%나 3%로 나오지만 여러분 중 절반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도 예전만큼 벌지 못하고 50%의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은 이렇고 명목 GDP는 저렇다고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이 사고 싶지 않은 인위적인 물건들로 구성된 시장 바구니를 이용해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계산합니다. 그게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여러분은 매트릭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 번째, 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티켓은 비트코인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없다면 매트릭스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살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매트릭스를 이해하지도 비트코인을 이해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The traditional communication towers in Los Angeles were already reduced to ashes in the fire, and the disaster zone lost all signal, yet people could still watch live coverage of the fire. This was all because, at this critical moment, Musk generously donated Starlink terminals to Los Angeles, restoring communication. The Starlink satellite network directly covered all affected areas, allowing information to still be transmitted even when ground networks completely failed. Many rescue requests and on-site firefighting operations were successfully carried out, thanks to the support of Starlink. What's more, a survivor of the Eaton fire also expressed on social media gratitude to Musk and the Tesla team for the biohazard defense mode, which protected him and his family during the fire, a feature that few people even knew about. Tesla's defense mode effectively blocked harmful gases from entering the car, a feature typically found in luxury vehicles. Almost all Tesla models except for the earlier Model 3 and Model Y are equipped with it. Furthermore, when the mayor of Los Angeles decided to cut the firefighting budget, Musk had already heavily criticized him. I have to say, Musk is truly making a contribution to humanity. Since he said that it's as useless as a pet rock, what do you really think? You're going to have some kind of digital currency at one point. So I'm not against crypto. Bitcoin itself has no intrinsic value. It's used heavily by sex traffickers, money launderers, ransomware. So I just don't feel great about Bitcoin. I applaud your ability to want to buy or sell it. Just like I think you have the right to smoke, but I don't think you should smoke. Since he said that it's as useless as a pet rock, what do you really think? You're going to have some kind of digital currency at one point. So I'm not against crypto. Bitcoin itself has no intrinsic value. It's used heavily by sex traffickers, money launderers. The world did Satoshi figure this out? How did he? I don't understand how he could conceptualize this. It just doesn't make sense to me. It's an incredible work of genius when you think about just the amount of expertise that he had to have in different fields of knowledge to bring this monster together is absolutely astounding. Yeah, well, just the conceptualization to begin with, let alone the implementation, the engineering implementation. To be fair, I mean, it wasn't like he invented this problem. It's a problem that had been around for many decades. People had been trying to build a digital form of money for decades. Since the 1970s and 80s and 90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do something like this, and the different attempts to produce something like this always came up against
a technical problem called the Byzantine generals problem. And then Satoshi figured out a solution to it through the proof of work system, which is absolutely astounding. So tell me about that. That sounds, if we can do that without deviating too much. So what is that problem and how did he solve it? Well, the problem is essentially about how to get all the different nodes on the network. That is eye-opening news for us because we had no clue what they were targeting. I've done a fairly in-depth analysis of the spot market, and there's almost no ceiling to it, and it's really hard to see how it's going to ramp in terms of pricing, costs, use cases. All of this is a mystery to us. We have to go with what we see from the competition. We have to go with what we see from Tesla. And then we have to do a lot of speculation. It's all speculation. But now we've got a target, 50 to 100,000 bots next year. My analysis shows that for the average sort of wage earner to be replaced, it's worth discounted at very high rates of risk, $250,000. And honestly, I think that's going to be the release price of the bot in the first couple of months, or certainly the first year. So it's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to see the adoption rate and also the use cases that it's put to. This is going to be like the Model S version of the car market. It's going to be experimenting. It's going to be early adopters. It's going to be, early use cases. Fascinating time to be alive. My God, if we witness this, amazing. Are you taking him for his word, though, that 50,000 bots, 100,000 bots next year? And then remember what he said about the Cybercab, that he said that was going to be in scale production next year, 2026. Seems like there's a lot to be done. How much confidence do you have that these are real numbers and not just him throwing up big numbers? I think that they could be in early production, early mass production next year when they're doing a lot of non-automated production. So it's going to be, I think the automation, Elon's method is not to automate at the outset. He's learned that lesson. And that's the very last step of the algorithm. So I think we're going to look at non-mass produced or semi-mass produced, semi-automated production. And whether it's 20,000 or 50,000 doesn't make much difference because it's not going to move the needle from an income earnings perspective. The big moment that moves the needle is when they move out of the tent. They don't need to move into a tent now, but when they move from this semi-automatic or semi-automated production into full-scale automated production. And that's going to happen in 2027, sometime in 2027. Of that, I'm sure. And then we are going to see the use cases explode, the production explode. So when that automation comes, then we're going to see an explosion because we're going to see prices drop dramatically. We're going to see use cases expand dramatically. We're going to see widespread adoption. So that's the ramp, that's the excitement, and that's what I'm looking towards. So you're saying this is not going to be fully automated until the following year, but they're going to make 50,000. That's when you saw the Cybertruck factory prior to them even launching Cybertruck, and you came away. I remember we had a fantastic show. You had a deep look at the factory of how they made Cybertruck, and you were blown away how automated it was already at that time.
You're still not expecting like 50,000 seems like way too much. If you're going to create 50,000, you probably already have an automated process. Yeah, I would call it semi-automated. I would say not complete. Yeah, not complete. I would say that they would be testing their automation systems towards the end of the year, and I think